자,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하고 나왔는데 운영체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있죠? 그 윈도우가 운영체제의 OS예요. 만약에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가 있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컴퓨터와 사용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 이 컴퓨터라는 아이는 딱딱한 기계적인 장치들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모니터도 있고 본체도 있고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 듣고 있으니까 스피커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런 딱딱한 기계적인 장치들로 되어 있는 게 컴퓨터라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용자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데 내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켜겠죠. 켰는데 윈도우가 안 떠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 없겠죠. 우리는 윈도우가 떠야 그 후부터 컴퓨터라는 기계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컴퓨터라는 기계를 사람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우리는 운영체제 OS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윈도우라는 아이요. 자, 윈도우 운영체제라는 아이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거, 그게 운영체제다. 그래서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맨머신 인터페이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운영체제라는 아이는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 컴퓨터가 동작한다. 그 얘기는 컴퓨터가 켜졌다. 그 얘기죠. 컴퓨터가 이제 움직이는 동안은 주기억 장치에 위치해요. 그래서 컴퓨터 실행 중에는 주기억 장치의 운영 체제가 있더라. 그 위치가 주기억 장치다라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요 기능 요거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운영 체제라는 아이가 맨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개발됐을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컴퓨터 초기에는 운영 체제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자, 요 주요 기능이요. 주요 기능은 이제 프로세서가 됐든 기억 장치가 됐든 주변 장치가 됐든 파일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해 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의 스케줄링 기능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그것도 제공해 줘요.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데이터 자원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 줘요. 그리고 운영체제 종류에는 윈도우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리눅스라는 것도 있고 MS 도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영체제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런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정 기계 제품을 사용할 때 그때도 이제 운영체제라는 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TV죠. 디지털 TV가 됐든 전기밥솥이 됐든 냉장고가 됐든 그런 거에도 전부 다 운영체제라는 게 다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윈도우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특정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같은 것들로 구현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우리 운영체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요 주요 기능 잘 기억하세요. 자, 운영체제의 목적이라는 것은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걸 보고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종류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이제 처리 능력이요. 처리 능력이라는 거는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처리 능력이라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가능도 먼저 볼게요. 사용 가능도라는 거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용 가능도라는 거고 이 사용 가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켰어요. 켰는데 막 30분 뒤에 막 컴퓨터 켜져요. 그러면 그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용 가능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사용 가능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라는 아이요. 신뢰도라는 건 얼마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한테 뭔가 계산을 시켰는데 한 100번 시키니까 한 50번은 틀려요. 그러면 신뢰도가 뚝 떨어진 거죠. 그럼 이제 컴퓨터를 사용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신뢰도라는 것도 컴퓨터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시간, 반환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시작해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보고 응답 시간, 반환 시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만약에 컴퓨터한테 인쇄 100장을 해달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1시간이 걸려. 그러면 그거는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시작해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게 긴 거죠. 그래서 이 응답 시간이라는 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해 줄수록 응답 시간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응답 시간이라는 것만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요. 나머지 거는 이제 높을수록 좋은 것들입니다. 해서 이렇게 운영체제 목적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체제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처리 프로그램 해서 이 두 가지로 구성된 게 우리 운영체제라는 아이예요. 자, 여기서 운영체제 구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류하고 그리고 그 특징, 기능 있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제어 프로그램이요. 제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제어해 주는 아이예요.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제어하는 게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의 전체적인 작동 상태 같은 것들을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작업 순서 같은 것도 지정해 줘요. 그리고 작업에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런 것도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제어 프로그램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감시 프로그램도 있고요. 작업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가 우리 감시 프로그램이요. 감시 프로그램은 제어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가 우리 감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원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을 써라 라고 이제 할당을 해주거나 시스템 전체적인 그런 작동 상태 같은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감시 프로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관리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작업을 관리해주는 아이입니다. 해서 작업 순서가 됐든 방법이 됐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작업을 할 때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 있죠. 파일의 표준적인 그런 처리 방식 아니면 전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우리 데이터 관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해서 제어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어 프로그램이다, 처리 프로그램이다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도 있고 처리 프로그램 종류도 있어요. 이 종류들을 서로 섞어 놓고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 찾아라, 처리 프로그램 아닌 것 찾아라. 그리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 제어 프로그램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우리 과일 중에 먹는 감 있죠? 먹는 감을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감이 작은 게 받아요? 큰 거 받아요? 작은 거 받아야죠. 왜? 감을 많이 먹으면 그 변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은 그냥 맛만 보라고 조그만 거 받는 게 우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을 받긴 받았는데 그 감이 작대 그리고 그렇게 기억 좀 하세요. 해서 감작대. 감작대가 우리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감, 작대 3개 끝.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리 프로그램이요. 처리 프로그램은 제어 프로그램 앞에서 우리 배웠죠. 그 제어 프로그램에서 지시를 받아요. 지시를 받아서 사용자가 요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해서 지시 받은 대로 사용자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처리 프로그램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고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다. 그럼 말 그대로 언어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하죠. 그때 이제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고급 언어예요. 이 고급 언어는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를 컴퓨터는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형태로 변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급 언어다 그러면 이건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이 원시 프로그램은 사람이 작성한 거다. 전부 다 영어로 돼 있더라. 이 영어로 돼 있는 걸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기계어 형태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해 주는 게 우리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목적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얘는 전부 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기계어를 보고 우리는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기계가 쓰는 언어로 변환해 준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이요. 서비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분류병합, 소트 머지, 유틸리티 이런 게 이제 우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어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다 알아봤는데 제어 프로그램에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게 감작대, 감작대가 이제 제어 프로그램 거.
나머지 이제 언어 번역하고 서비스가 처리 프로그램 겁니다. 요 종류 잘 기억하시고 감시 프로그램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